화면에 졸리는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1996년 12월 29일 태어난 소녀입니다. 그녀는요, 어릴 때 정말 너무 귀여웠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 친구들이 모두 그녀를 보면 아우 귀여워 머리 막 쓰다듬을 정도. 우선 그녀 키가 148, 되게 작았고요. 생긴 것도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인기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도 나름 고민은 있었어요. 너무 귀엽게 생긴 게 고민이야. 난 어려 보이는 게 싫어. 성숙해 보이는 게 좋은데 어려 보이니까 막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성숙해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고등학생이 딱 되자마자 그녀는 바로 분홍색 또는 보라색으로 염색해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날 취급하지 마.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내 머리 막 쓰다듬고 하지 말라고. 아, 그거 정말 짜증나. 난 이제 꼬마가 아니라고. 이 말을 들은 가족이나 친구들 반응은 화내니까 더 귀여워. 염색하니까 더 귀여워. 그럴 때마다 졸리는 진짜 짜증나. 이렇게 막 투덜대도요. 그녀 성격이 좋았어요. 투덜대다가도 친구들과 잘 놀아. 2014년 고등학생이었던 졸리는요, 우연히 동네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다니엘은 졸리보다 2살 위 연상이었는데 졸리가 봤을 때 이 다니엘의 첫인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조용하니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약간 지적인 남자의 이미지랄까? 말 걸어봤더니 말투도 뭐 이렇게 부드러워? 서로 약간 호감이 생기면서 연락하게 되면서 결론은 이 둘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 동거 생활까지 합니다. 사귀면서도 처음에 그녀는요, 다니엘 되게 솔직하고 나보다 생각하는 것도 깊고 현명하고 자기 관리 되게 잘하는 남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 2달 사귀면 사귈수록 약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거의 동거했으니까 내내 붙어 있었죠. 같이 있을 땐 그나마 괜찮아. 졸리가 따로 친구를 만난다거나 본집에 간다거나 슈퍼에 간다거나 따로 뭔가를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야? 언제 와? 나 안 보고 싶은 거야? 당장 나한테 달려와. 통제욕이 나날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점점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 누구보다 괴로운 건 졸리였습니다. 와, 이건 아니다 싶거든.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놈이 헤어지잔다고 좋게 헤어지는 거 봤습니까? 딱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 그 순간부터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날 버려? 나랑 헤어지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미쳤나봐. 잘못했어. 왜 그래? 내가 잘할게. 다신 안 그럴게.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마. 혼자 화냈다가 빌었다가. 몇몇 사람들은 혼자 빌든 화내든 내비 더불어 그냥 무시하면 지가 혼자 저러다 말 텐데 뭐하러 대꾸를 해줘. 그러니까 더 저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놈들이 무시한다고 끝낼 놈들입니까? 그럼 다 무시 안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 난리 나고 피해자 사망하고 한 거게요? 무시하면 할수록 더 열받아 하면서 더 행동이 과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그녀는요, 경찰에 신고할까?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졸리 마음이 약해졌어요. 남자친구가 죽겠다 협박하면 못 이겨 다시 좀 만났다가 또 통제하고 이상해지니 다시 헤어졌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201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더 남자 만날 기회도 많고 내가 더 이상 이 집착하는 다니엘한테 붙잡혀 있을 이유 필요 없잖아요. 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때 마음을 굳게 먹어요. 다니엘이 아무리 협박하고 애원하고 울부짖고 무릎 꿇고 빌어도 다시 만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이때도요, 질질 끌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헤어지는 데는 이 헤어지자고 말하고도 몇 주가 더 걸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알겠어. 그래, 헤어지자. 그런데 우리 친구로라도 지내면 안 돼? 아니, 카비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남남으로 지내?
자, 여기서 카비는 둘이 동거했을 때 키운 강아지 이름이에요. 졸리는요, 작은 동물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동거할 때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딱 여기서 애완동물을 걸고 넘어지니까 순간 졸리가 우리 사이에 책임질 아이들이 있으니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같이 돌봐주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의외로 그렇게 무난한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둘이 헤어진 지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졸리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해요. 데이트. 그리고 이를 다니엘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은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괜찮다. 잘 만나라. 오히려 다니엘이 막 응원을 해주니까 졸리는 이때 진짜 애가 마음 정리했구나. 우리 정말 친구 사이가 됐구나 라고 느꼈대요. 그런 와중 2015년 8월 30일 다니엘은 졸리한테 애완견 카비를 데리고 공원에 하이킹을 가자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녀는 이제 진짜 끝났다 라고 생각해서 되게 가볍게 그냥 우리 친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해요. 그런데 사람 촉이요, 진짜 무서워요. 이날 딱 하이킹을 가면서 졸리가 친구한테 문자를 하나 보낸 거예요. 나 오늘 다니엘과 하이킹 가기로 해서 나왔어 라고. 그러면서 플러스로 혹시나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라도 내가 누구랑 있었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을 갑자기 농담이라고 하면서 사람 촉이 진짜 뭔가 느낌이 있었던 걸까? 다니엘이 하이킹으로 선택한 곳은 엘라베마 주립공원에 있는 오솔길이었는데 여기 풍경이 아주 기가 막힌대요. 두 사람은 아침에 반려견 키바와 함께 공원에 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걷기 시작하죠. 실제 다니엘은 같이 등산하면서 중간중간 졸리의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 인스타그램에도 업로드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졸리가 차에 앉아있는 모습인데 무릎에 강아지 보이시죠? 얘가 키바예요. 추정했을 때 이때가 공원으로 향하고 있던 때 같아요. 두 번째 올린 사진은 강아지를 안고 절벽 위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졸리의 뒷모습.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졸리가 절벽 끝에 혼자 서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올린 마지막 사진이에요. 졸리는 멋진 풍경에 압도당했을 겁니다. 와, 경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바로 자기 뒤에서 악마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냥 생각했을 때 이 악마 새끼가 절벽에 서 있는 그녀를 밀었나 보네 라고 생각되시죠? 아니요, 더 징해요. 이 새끼요, 뒤에서 총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그녀 뒤통수에 빵! 2발 총을 쏴버려요. 2발이나. 그 후에 시신을 절벽 아래로 던진 겁니다. 아니, 1분 전까지만 해도 풍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가 1, 2분 사이에 죽어버렸어. 그 이후 이놈은요, 태연하게 지 손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왜? 왜 자기 손으로 신고한 걸까요? 무슨 속셈이야? 자수한 거야? 자수는 자수인데요. 이상하게 자수해요. 여자친구가 죽었어요. 제가 죽였어요. 그런데 합의된 죽음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죽여달라고 했어요. 아니, 사실 여자친구랑 같이 죽기로 하고 여기 왔어요. 여자친구를 총으로 먼저 쏴 죽이고 저도 따라 총을 쏴 죽으려고 했는데 졸리가 죽은 모습을 보니까 겁이 나서 전 차마 죽지 못하고 자수한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딱 자기 보호막을 치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실제 그의 몸엔 화약가루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죽였다고 인정했으니 바로 체포, 재판이 이어지죠. 미국에선 경찰이 체포를 담당하고 형사재판은 배심원 제도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배심원 제도, 검찰은 기소할 것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국민의 몫이죠. 하지만 국민들 모두가 다 1인 1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대표 배심원단이 생긴 거예요. 이 재판엔 2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본인 왈 조사받으면서 나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에? 여기서 이 아스퍼거 일종의 발달 장애입니다. 즉 자신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 심신미약이에요. 콱. 바로 정신감정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맞다고 나와요.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자폐증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쟁점이 된 게 정말 이 정신병으로 인해 정신병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건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짓이 어떤 짓인지 모르고 한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죽이고 있는 걸 다 인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저지른 짓인지,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쟁점은 그가 주장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가 주장하는 건 그녀와 같이 합의했다. 내가 먼저 그녀를 총으로 쏘고 난 혼자 총을 쏴 죽는 걸로 서로 다 합의가 된 죽음이었다. 다만 내가 날 못 쏴 두려움에 신고한 것일 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쟁점이 된 게, 그럼 누가 제일 처음 같이 죽자고 이 얘기를 꺼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요, 졸리가 먼저 꺼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졸리가 원했다. 난 그저 그녀를 도와준 것 뿐이다. 이런 상황 우리나라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를 촌탁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촌탁살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같이 따라 붙는 게 안락사예요. 고통에 몸부림치는, 스스로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환자를 죽인 의사, 이런 의사에 대해서 살인범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죽음의 천사라고 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아래는 업로드했던 건데 우리나라 사건이에요. 여자친구가 경제적인 문제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잃고 내가 잘못해서 내 가족들까지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막 죽여달라 해서 이제 죽인 사건인데, 이게 꽤 문제가 됐었어요. 우리나라의 이 사건 몇 년 나왔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5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미국은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 우선 다니엘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합의된 실패한 죽음일 뿐이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합의된 거 아니었잖아요. 명백한 살인이었잖아. 이놈 거짓말에 다들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검사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에 맞서, 야, 개소리 하지마. 이건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야. 다니엘이 계획하에 죽인 살인이라고 어떻게 배심원단하며 판사를 설득시키겠습니까? 사실 이놈이 정신질환이 있든 병이 있든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제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로 해요. 정말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 원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사람들은요, 전조 증상이 뚜렷이 있대요. 하지만 그녀 가족들 졸리는 곧 대학에 진학할 예정으로 대학 생활에 대해 굉장히 기대감이 큰 상태였습니다. 만나던 남자도 있었고요. 우울감?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요. 죽고 싶다는 말 한 번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이 아닌 저 다니엘 새끼와 사귈 때 쟤 때문에 애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졸리의 친구들 역시도 전혀 죽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요. 그녀가 그런 선택했을 리 1%도 없다고. 그래도 이것 가지고는 다니엘의 살인을 입증할 수 없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 제가 앞서 언급한 내용 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거든요. 한 친구가 조용히 경찰한테 자기 핸드폰을 건넵니다. 앞서 졸리가 보냈던, 나 다니엘과 하이킹 다녀오려고.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누구랑 있었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라며 농담까지 쳤던 그 문자, 그걸 딱 보여준 거예요. 문자 내용 전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자의 문자가 아니죠.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할까봐 보낸 문자 아니야 이거는. 와, 됐다. 결정적인 증거 나왔다. 이렇게 되니 변호사 놀란 거예요. 와, 이건 받아칠 수가 없어.
그래서 변호사 방법을 바꿉니다. 엘라베마 주 법은요, 18살 이상 21살 미만의 피고인은 모두 청소년 범죄자로 간주된대요. 여기서 문제는 이 청소년 범죄자, 아무리 범죄가 심각해도 최고 형량이 고작 3년이 채 안 넘는다는 거예요. 변호사 이제 이걸 걸고 넘어진 겁니다. 지금 이 재판은 소용이 없다. 다니엘 21살 미만이다.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자로 간주돼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면 최고 형량이 3년인데 이 작전은 성공합니다. 판사 다니엘의 정신적인 문제와 나이를 고려 그를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해요. 이런 상황에 검찰 아무것도 못합니다. 와, 그녀 가족들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항소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 모든 걸 알려요. 법원이 다니엘의 청소년 범죄 신분을 취소해 주길 바란다고. 그렇게 2015년 12월 열린 항소심 결과는요. 다니엘의 행위는 협의된 극단적인 선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의 질병도 그의 행동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그러면서 정말 다행히도 이번 범행은 살인이다. 청소년 신분으로 그를 처벌해선 안 된다. 성인 법정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13일 다시 열린 재판. 여기서 다니엘 지도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살인, 죽인 게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결론은 이 판사, 다니엘 어쨌든 정신병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경찰에 전화했잖아요. 뭐 거짓말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수했잖아. 거기다 변호사도 선처를 막 요구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짜 반성하고 있었을까요? 이 새끼요, 재판 진행되면서 감옥에 있잖아요. 그때 다른 수감자들한테 자기 사람 죽였다면서 자랑질을 막 웃으면서 엄청 얘기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변호사는 이런 놈 변호해준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해달라고. 결론은 이 새끼 1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징역 52년이 떨어집니다. 지금 20대니까 징역 다 살고 나온다고 치면 70대가 넘어, 그러니까 70대에 나오겠네요. 이렇게 판결이 나고 나서야 졸리의 가족들, 이제서야 내 딸이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었다는데, 이게 속 시원한 게 아니죠. 벌 줘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죽은 내 딸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준비하다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땐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너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서로가 완전 뒤엉켜 한쪽이 화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